전세 사기, 흔히 겪는 일은 아니지만 누구나 쉽게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로 부동산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이나 형편이 썩 좋지 못한 분들이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세 사기 유형 중에 상당수가 빌라, 연립, 이런 작은 규모의 주택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묘하게도 전세 사기 당하는 분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상담 요청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 대다수가 비슷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알고도 당하는 게 사기라고는 하지만 모르면 더 당하기 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 겪는 분들의 공통점, 맞겠지 뭐, 알아서 해주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부동산 사기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이걸 한번 짚어보면서 앞으로 전세 사기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본 원칙에 충실하라.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원칙만 잘 지키시면 돼요. 그 원칙은 계약은 소유자랑 한다는 겁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대충 넘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기를 쉽게 당하는 건데요. 자, 기억하셔야 돼요. 소유자랑 계약한다. 등기부 등본 갑구에 나오는 소유자, 그 사람과 계약한다. 이것만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랑 한다고요? 소유자랑. 어디에 나오는? 등기부 등본 갑구에 나오는 소유자랑 계약하셔야 됩니다. 절대 다른 사람 안 되고요. 가끔 내가 계약서 쓰다 보면 부동산에서 흔히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이 집은 실제 주인은 따로 있는데 이름만 누구누구로 돼 있어서 실제 주인 모릅니다.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이 동네에서 수십 년째 이 집 거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왔다? 안 됩니다. 이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여기 사정을 잘 아는데 나는 몰라요. 안 됩니다. 아니,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왜 굳이 당신만 유독?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할 텐데요. 절대 소유주랑 그냥 계약하시면 됩니다. 등기부 등본 갑구에 있는 소유주랑 계약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기본 원칙이에요. 제일 기본. 그리고 모든 돈은 이 등기부 등본에 있는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넣으셔야 됩니다. 이건 꼭 전세 월세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동산 거래에 다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여기 등기부 보시면 갑구에 소유주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소유주 명의의 계좌로 돈을 넣으셔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이유 또는 핑계를 대면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한다. 하지 마십시오. 안 하시면 돼요. 소유주 이름의 계좌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서는 가끔 진짜 소유주 명의의 계좌가 아닐 경우도 있어요. 뭐 대리인이라든지 중간에 부동산 사장님 명의의 계좌로 넣을 때도 있습니다. 넣지 마십시오. 소유주 명의의 계좌로 넣어야 된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입니다. 두 번째, 등기부 등본 확인. 네, 또 등기부 등본입니다. 중요해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등기부란 게 나라에서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어차피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믿을 건 이 등기부밖에 없습니다. 돈 넣기 전에, 그러니까 가계약금 넣기 전에, 계약금 넣기 전에, 중도금 넣기 전에, 잔금 치르기 전에, 이렇게 각 단계마다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특히 가계약금, 계약금 일부를 맨 처음에 넣기 전에는 전화나 문자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도 돈 넣기 전에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면 당연히 공인중개사분께서 이 내용까지 확인을 해주실 거고요. 이 등기부 확인 없이 넣는다, 그러면 그런 부동산하고는 하지 마십시오. 돈 넣기 전에 등기부 등본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확인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돈을 보내려는 사람이 실제로 등기부상 이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함이고요. 또 내가 들었던 계약 내용과 다른 게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등기부 등본에 알지 못했던 집주인 담보대출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 말이죠. 또 계약금 넣고 그 뒤에 잔금 치르기 전에 등기부상 권리 변동이 없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대출이 없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이걸로 담보대출을 받는다던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이건 곁다리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등기부상에 가압류, 가등기, 경매 이런 게 있다면 즉시 거래를 중지하고 그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그런 집은 아예 쳐다도 보지 마시고요. 뭐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그냥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등기, 가압류, 뭐 압류, 경매 이런 것들이 있다면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전세 사기 유형 중에 많이 보였던 게 신탁 등기예요. 소유권에 무슨 신탁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집은 꼼꼼히 따져 보셔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 등기부 등본 외에 신탁 원부라는 거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데 등기부상 갑구에 신탁이 소유주로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공인중개사가 신탁 원부를 확인시켜 주지 않는다, 또는 이걸 모른다, 아니면 그냥 넘어가려 한다, 그러면 이런 집은 그냥 하지 마세요. 최근에 이런 문제를 겪은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신탁이라는 건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거는 되게 생소한 거라 정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요. 신탁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전세를 얻을 때 볼 수 있는 신탁은 보통 담보신탁일 거예요. 담보신탁, 담보로 신탁을 맡긴다, 이런 뜻인데요. 이렇게 담보신탁을 하면 원래 대출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탁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대출을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거, 등기부상 갑구에 소유주는 신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진정한 건물주가 따로 있고 신탁회사가 현재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약을 누구랑 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기본 원칙 말씀드렸죠. 소유주, 등기부상 갑구에 소유주랑 해야 됩니다. 진정한 건물주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소유주가 아닙니다. 신탁회사가 소유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건물주, 집주인은 지금 우리랑 계약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신탁 원부라는 거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신탁 등기된 건 무조건 신탁 원부를 떼어 보셔야 되는데요. 인터넷에선 못 떼고 등기소에 가서 직접 창구를 통해서 발급받아야 됩니다. 사실 살면서 신탁 원부라는 걸 떼볼 일도, 등기소에 갈 일도 없지만 신탁 등기가 된 집은 이걸 꼭 하셔야 돼요. 신탁 원부에 보면 이 집의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신탁 원부라는 거는 보통 수십 페이지가 되는데요. 그 수십 페이지를 꼼꼼히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보통은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게 일선 공인중개사 분들도 어쩜 관행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잘 확인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원칙은 매번 계약마다 이 신탁 원부를 떼서 꼭 그때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신탁 등기가 된 거는 진정한 소유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탁회사, 그리고 돈을 빌려준 은행에 먼저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돈 빌린 은행에서 먼저 동의서, 사용 승낙서 같은 걸 받고요. 신탁회사에서도 동의서, 또 사용 승낙서 같은 걸 받아야 됩니다. 신탁 원부에 쓰여진 대로 그대로 계약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오늘 전세에 사기 당한 분들의 아주 묘한 공통점 말씀드렸습니다. 원칙만 지키시면 사기당할 위험이 현저히 낮아지니까요. 기본 원칙, 등기부상 소유주랑 해야 된다.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소유주랑 계약을 해야 된다. 이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부티인의 부동산 교과서였습니다.